19일 수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고품질의 N95 마스크 4억 장을 다음 주부터 무료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일 행정부는 연방정부 전략 물자에서 충당한 N95 마스크 4억 장을 다음 주 후반부터 대중에게 배포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각 지역 약국과 보건센터로 배송이 시작되며 1인당 3장씩 받아갈 수 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에 의하면 2월 초에 모든 지역에서 마스크 배포가 가능할 것이며 어린이용 마스크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95 마스크는 매우 작은 입자를 95%까지 걸러낼 수 있으며 한국의 KF94와 유사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14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N95 마스크의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마스크의 부족으로 N95 마스크는 의료진에게 먼저 사용돼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으나 이것이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1월 19일부터는 코로나19 자가진단킷을 한 가구당 4개씩 무료로 신청, 배송받을 수 있는 정부 웹사이트도 개설된 바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사가 브레이크 등이 꺼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 약 20만 대의 차량에 대한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리콜은 2014년과 2015년 포드 퓨전과 링컨 MKZ 그리고 일부 2015년 머스탱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브레이크 페달 부품이 분해되어 브레이크 표시 등이 계속 켜져 있게 돼 다른 운전자를 혼란스럽게 충돌 위험을 높인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이 페달 문제로 인해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주차기어에서 주행기어로 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고 위험도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딜러를 방문해 수리를 받을 것을 부탁했습니다. 차량 소유자에 대한 우편 통지는 3월 3일부터 진행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LA 검찰은 2019년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을 켜고 사고를 내 2명을 사망케 만든 운전자에게 처음으로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검찰은 테슬라 차의 운전자인 케빈 리아드에 우발적 살인 혐의를 적용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작년 10월 기소했으나 법원 문서는 최근에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일반 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과 연관된 사망사고를 내고 살인죄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 사건을 연구하는 브라이언트 워커 스미스 사우스캐롤라이나대 법대 교수는 테슬라가 형사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토파일럿 기능은 조향, 가속, 제동을 돕는 자동 기능으로 테슬라 차의 기본으로 장착됩니다. 이 기능은 운전자를 지원하는 용도지만 미국의 일부 운전자들은 이를 완전 자율주행 장치로 인식하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미 도로교통안전국 NHTSA는 2016년 이후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 발생한 26건의 충돌 사고와 이로 인한 11명의 사망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측은 오토파일럿과 현재 시험 운영 중인 이보다 더 강화된 자율주행 기능인 풀 셀프 드라이빙 시스템도 완전히 스스로 운전할 수 없으며 운전자는 주의를 기울이고 대응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국제 항공사들이 19일 미국행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기종을 일부 변경한다고 알려졌으며 이는 새로운 5G 휴대전화 서비스 신호가 항공기 통신과 기능의 일부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의 항공사인 에미레이트 항공은 정상 운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미국을 경유하는 프랑스행 항공편을 대폭 축소했으며 에어인디아와 영국항공, 일본 항공사들도 기종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동통신사 AT&T와 버라이존이 이번 주 주요 공항 근처에서 새로운 고속 무선 서비스의 시행을 일시 중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미국 관리들에 의하면 이 중지 합의에도 불구하고 특정 항공기의 장비 제한으로 인해 일부 취소 및 지연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항공사는 19일 미 연방항공청 FAA와 보잉사로부터 보잉 777 항공기가 휴대전화를 위한 새로운 무선 서비스에 영향을 받은 사실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장비가 항공기 전자장치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FAA 측은 잠재적인 문제를 확인했으며 통신사들도 문제 해결을 위해 서비스의 일시 중지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과 홍콩, 캐세이 퍼시픽, 오스트리아 항공은 미국행 보잉 777 기종을 타 기종으로 교체한다고 알렸으며 747 기종도 미국행 배치를 취소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프간 참전 용사인 한인 2세가 버지니아주 고위직에 발탁돼 화제입니다. 버지니아주 정부가 19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글렌 영킨 신임 버지니아주 지사는 14일 새 내각을 발표하면서 한인 2세 제이슨 박, 한국명 박재선 씨를 보훈 및 병무부 부장관에 임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버지니아주 보건복지부 부장관에 오른 한인 2세 제니퍼 이 씨에 이어 두 번째로 버지니아주 최고위직에 발탁됐습니다. 박 부장관은 버지니아주 출신으로 페어팩스 고교를 거쳐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2012년 보병 2사단 소속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고 순찰 근무 중 탈레반이 설치한 부비 트랩이 터지면서 두 다리와 손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폭탄이 터지던 당시 소대원들을 먼저 피신시키는 행동이 알려지면서 연방정부가 수여하는 퍼플하트 훈장을 받았습니다. 영킨 주지사는 박 부장관의 강연을 듣고 리더십과 최선을 다하는 업무 자세에 감동해 부장관으로 발탁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박 부장관은 현역 군인과 재향군인 참전 용사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주정부가 이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장관의 부친도 미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 대령으로 퇴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월 19일) 수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56만 947명, 신규 사망자 수는 1,726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3%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26,491명, 신규 사망자 수는 160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5.3%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